성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래서 그걸 얘기를 안 했네. 네. 저는 전라도의 딸 전딸입니다. 박수! 자, 제가 근데 이렇게 귀여운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전달님 욕 좀 하시나요? 아, 제가 욕을 사실 7살 때 끊었는데 네. 이놈의 문재인 정권이 네. 나라를 아주 말아먹어 네. 갔으니까 욕이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저기서 욕을 한 방까지 쏘고 왔네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도 뭐 욕을 좀 하는데 여기서 한번 전달님한테 한번 욕 해보려고요. 해봐. 야이 장미고사. 어메, 내가 장미꽃이야? 왜냐하면 장미꽃보다 예쁘시니까 장미꽃이라면 이거 욕이지, 맞죠? 아, 그런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까이 오시면은 찔리겠네. 아, 그렇죠. 이제 가까이 안 가려고. 네. 자, 이런 분 이제 시잡자한 소리 네. 그만하고, 진짜 여러분들, 사실 욕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욕만 하면 그거 욕쟁이 할머니랑 다를 바 없잖아요. 그쵸? 욕을 하면서도 아주 뛰어난 분석과 해석, 비틀어보기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 선봉입니다. 햇빛을 싫어하는 아쿨러, 아수라! 예, 안녕하십니까, 아수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뵙죠?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뵈서 저 오늘 기분이 매우 좋은데요. 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을 봐서 기분이 좋다는 게 아니라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네, 자주 보면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또 오늘 오랜만에 하는데 왜 저를 갖다 이렇게 일본까지 왔는지 또 분위기 조지려고 작정한 건지 좀 불만이 많지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준비는 일단 그 홍콩의 반중시위로 보는 한국의 반중시위의 지향점이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이제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이제 열심히들 이제 주장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들의 길을 죽이는 대상이 있으니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홍콩이 되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규모 면에서 이제 확실히 차이가 크고, 홍콩은 뭐 화면으로만 봐도 막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거기에 비교하기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집회 규모에서도 밀리는데 우리들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짱깨를 욕하고 막 규탄하는데 정작 우리를 길을 죽이는 홍콩 놈들도 짱깨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결국은 짱깨인 홍콩인들도 저리 민주화를 열망하며 많이 모였는데 우리 한국인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하는 움직임도 저는 이제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홍콩인들이 뭐 민도가 높아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그리 모인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언론에 알려지기를 이제 홍콩은 중국에 종속되는 걸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그리 많이 모였다고 포장되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건 굉장하게 고성하게 포장된 결과입니다. 홍콩인들이 딱히 민도가 높고 수준이 높아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아는 바로는 홍콩인들이 그렇게 길거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원동력이 뭐냐, 이건 바로 중국의 장기 적출의 원인인 것으로 압니다. 막말로 여러분들도 중국에 끌려가서 장기 적출될 위기의식이 팽배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위기감이 깔려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동참할 수 있다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이미 우리들보다 중국의 장기 적출에 경각심을 세우고 관심을 가져서 저렇고 있다는 소리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중국의 장기 적출을 괴담으로 치부한 채 민주주의니 뭐 국가 수호니 이런 것만 내세우니까 모일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홍콩에 2004년도부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게 장국영 자살입니다. 2004년이면 홍콩이 반환된 지 7년 정도 된 시점이었죠. 우리는 홍콩에서 장국영이 자살했다고 믿지만 실상 장국영은 타살 혐의점이 많습니다. 특히 장국영 같은 경우는 사마회에 시달렸다고 전해지고 중국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조폭과 고위층이 연루되는 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저렇게 유명 스타가 타살이 의심되는 자살로 둔갑하니까 홍콩인들의 불안감은 안 커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 이제 중국의 조작질은 아주 악명 높아서
그 이제 같은 핏줄인 홍콩인들은 그 점을 매우 잘 알아서 홍콩은 점점 중국화되는 자기들 처지에 불안감을 지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런 홍콩인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장기 적출이 그 주인공입니다. 통상 장기 적출은 괴담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중국은 국가가 사형수들 장기를 적출하는 걸로 악명이 높죠. 근데 홍콩인들이 지금 시위하면서 반대하는 게 뭐죠? 그 바로 이제 범죄인들을 갖다 중국 송환에 반대해서 저렇게 나서는 것이죠. 단순히 범죄인을 중국에 송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끌려가면 중국의 장기 적출에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과 우려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된 겁니다. 이런 중국의 장기 적출로 불안한 홍콩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여자 아나운서였던 장 웨이제가 실종되었더니만 인체의 신비전에 등장한 걸로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건 중국 언론이 아니라 홍콩 언론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들도 자칫해서 실종이 되었다간 인체의 신비전에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홍콩은 범죄인 중국 송환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뭐냐? 홍콩의 반중 서정 관계자들이 실종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실종되면 인체의 신비전이 나오니까 그런 공포감 때문에 더 시위가 커졌던 것이죠. 중국에 반대하는데 갑자기 실종되고 또 실종된 장외이제가 인체의 신비전에서 발견되었다면 그 홍콩에 있던 반중 서전 관계자들이 실종되면 어디서 발견될까요? 아마 홍콩인들은 이미 머릿속에 인체의 신비전과 장기 적출을 떠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중국에는 팔홍궁이라 해서 기공수련자들이 이제 중국의 장기 적출 재료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 팔홍궁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냐면 이제 홍콩에서 그 팔홍궁의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홍궁도 툭 하면 실종되고 실종된 이후에는 장기가 적출된 시체로 발견되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홍콩인들은 이런 것들에 매우 민감합니다. 첫 번째는 실종, 두 번째는 장기 적출, 세 번째는 인체의 신비전입니다. 실종돼서 장기가 적출되고 인체의 신비전에 나타나거나 사형수가 돼서 장기가 약탈당하는 걸 익히 알기 때문에 이들은 반중에 필사적이고 지금 보는 홍콩 시위는 그런 것과 매우 연관성이 큰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이런 홍콩과 같은 시위를 원한다면 단순히 반중이란 구호를 외칠 게 아니라 반중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 적출과 실종, 조폭화 유척하는 권력, 그리고 어떤 중국의 야만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만 해도 2012년 오원춘 인용과 장기 적출을 다루면서 그때 상당히 많은 반중을 이끌었는데 반중을 이끄는 주요 코드 중 이런 인용과 장기 적출 그리고 중국의 야만성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민주화를 외치기보다 중국의 야만성 그리고 그 야만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야지만 반중은 커질 것이고 홍콩과 같은 규모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홍콩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권력이 부패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이 새끼는 중국이 아주 그냥 꼬붕으로 머리 굽히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몰려와도 한국의 경유차만 조지고 있는 게 문재인 이 새끼죠. 이런 대통령이 중국 꼬붕을 자처하고 있는 한국에서 중국 놈들이 한국에서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게 이상한 놈일 것입니다. 한국엔 이미 중국의 장기 적출의 실태를 알리려 2012년경 중국의 장기 적출을 폭로하는 인권 변호사가 한국에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박원순 측의 비협조에 가까운 방해와 그리고 언론들의 방해질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국도 뭔가 찔리던가 아니면 중국의 장기 적출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현상으로 봐야 타당하겠죠. 제가 본 한국은 중국의 장기 적출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선족 부모들은 유아들을 납치해다가 중국으로 넘긴 게 상당수 되고 이 같은 언론은 실제로 있는 일도 괴담락이 못 찍어서 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종차별이라는 헛소리로 낙인 찍어서 입에 재갈이 못 물려서 안 달랐습니다. 반중의 키워드는 장기 적출 그리고 중국인의 야만성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는 반중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걸 전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